저는 한서윤입니다. 그날 밤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뀔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병원에서 돌아온 저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어요. 우연히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는데 평소와 달리 텔레비전도 켜지 않은 채 멍하니 앞만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여보, 왜 그래요? 어디 아픈 데라도 있어요? 우연히 저를 돌아봤을 때 그 눈빛이 이상했어요. 차가우면서도 뭔가 결심한 듯한 표정이었죠. 서윤아, 앉아. 그 목소리 톤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무겁고 낮았어요. 제 심장이 이상하게 뛰기 시작했어요. 무슨 일이에요? 왜 그렇게 심각해요? 제가 물었을 때 우현은 대답 대신 탁자 위에 있던 두꺼운 서류 봉투를 들어 올렸어요. 그 순간 저는 직감했습니다. 뭔가 큰일이 일어났구나. 사실 며칠 전부터 우현의 행동이 이상했어요. 제가 말을 걸어도 대답을 안 하고 밤늦게 들어와서는 저와 눈도 마주치지 않으려 했죠. 임신한 제 배를 보는 눈빛도 예전 같지 않았어요. 뭔가 의심스러운 듯한 차가운 시선이었거든요. 이게 뭐예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을 때 우현이 서류를 펼쳤어요. 그 첫 줄을 본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DNA 친자 간별 검사 결과서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언제 이런 검사를 했어요? 제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우현은 차가운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확률 0%. 내가 임신한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야.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귀에서 윙윙거리는 소리가 났고 눈앞이 깜깜해졌죠. 무슨 소리예요? 말도 안 돼요. 제가 소리쳤지만 우현은 냉정했어요. 증거가 여기다 있어. 더 이상 거짓말하지 마. 언제부터였어? 누구와 바람을 피운 거야? 우현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저는 임신한 배를 감싸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여보, 정말 잘못 알고 있어요. 저는 당신 외에는 단 한 번도. 제가 울먹이며 말했지만 우현이 소리를 질렀어요. 그만해. 이 상황에서도 거짓말을 해? 검사 결과가 이렇게 나왔는데? 임신 7개월 된 배가 갑자기 무겁게 느껴졌어요. 뱃속 아이가 움직이는 게 느껴졌는데 마치 엄마의 위험을 감지한 것 같았죠. 우현 씨, 제발. 제발 저를 믿어주세요. 이 아이는 정말 당신 아이예요. 하지만 우현의 표정은 돌처럼 굳어 있었어요. 짐 싸. 오늘 밤 안으로 나가. 그 말을 들었을 때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뭐라고요? 못 들었어? 짐 싸서 나가라고. 그날 밤 겨울비가 내리는 추운 12월이었어요. 우현이 제 옷가지들을 검은 비닐봉지에 넣어 현관에 던져놓았어요. 내일 아침까지 사라져. 내 눈에 띄지 마. 임신 7개월 된 몸으로 길거리에 서서 빗물과 눈물을 함께 흘렸죠.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는 정말 행복했었는데요. 서울 대형병원 내과 의사로 일하는 저와 심장외과 의사인 우현,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의사부부였어요. 임신 소식을 알렸을 때 우현이 제 배에 귀를 대고 아가야, 아빠야라고 속삭이던 그 행복했던 시간들이 모두 거짓이었을까요? 5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하룻밤 사이에 사라져버렸습니다. 집에서 쫓겨난 저는 정말 갈 곳이 없었어요. 친정 부모님은 제가 어릴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고 시댁은 우연 편을 들게 뻔했죠. 친구들에게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하겠어요. 임신했는데 남편이 불륜이라며 쫓아냈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찜찜한 여관에서 하룻밤을 보내면서 정말 막막했어요. 뱃속 아이가 자꾸 움직이는데 마치 엄마 괜찮아? 라고 묻는 것 같았죠. 손으로 배를 쓰다듬으며 아가야, 엄마가 꼭 지켜줄게라고 속삭였습니다. 그러다 떠올린 곳이 가도라는 작은 섬이었어요. 의대 실습 때 한 번 가본 적이 있는데 그때 보건소 의사를 구한다는 공고를 인터넷에서 봤거든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전화를 걸었죠. 아직 자리가 있나요? 당장 일할 수 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첫 배를 탔어요. 배 타고 3시간을 가야 하는 외딴 섬이었습니다. 파도가 심해서 멀미까지 하면서 도착한 가도는 인구 200명도 안 되는 작은 마을이었어요. 부둣가에서 김미영 간호사님이 저를 맞아주셨어요. 한 선생님이시죠? 어머, 임신하셨네요. 언제 출산 예정이세요?
그렇게 따뜻하게 웃어주시는 분이었습니다. 첫인상부터 정말 좋으셨어요. 2월 말 예정입니다. 혼자서 키울 예정이에요. 처음엔 모든 게 낯설고 힘들었어요. 임신한 몸으로 혼자 사는 것도 섬 사람들의 시선도 부담스러웠죠. 저 의사 선생님 혼자 아이 가지셨나 봐. 남편은 어디 갔지? 요즘 젊은 사람들 참. 그런 속삭임들이 들려올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김미영 간호사님이 정말 많이 도와주셨어요. 선생님, 혼자 아이 키우는 거 쉽지 않을 텐데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섬에서는 모두가 가족이니까요. 마트에서 장을 봐주시고 병원 일도 천천히 가르쳐 주셨죠. 시간이 지나면서 이곳이 저에게는 진짜 안식처가 되었어요. 아침마다 바다를 보며 산책하고 섬 사람들의 병을 치료하면서 보람도 느꼈습니다. 뱃속 아이와 대화하는 시간도 늘어났어요. 아가야, 우리 힘내자. 엄마가 잘 키워줄게. 출산 예정일이 다가올 무렵 초음파 검사를 받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쌍둥이였거든요. 2명의 아들이 제 뱃속에서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어머, 쌍둥이네요. 축하해요. 김미영 간호사님이 기뻐해 주셨죠. 2월의 추운 새벽, 진통이 시작됐어요. 섬의 작은 보건소에서 혼자 출산을 준비했습니다. 무서웠지만 꼭 해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김미영 간호사님이 제 손을 꼭 잡아주며 괜찮아요, 선생님. 힘내세요. 곧 만날 수 있어요라고 격려해 주셨죠. 분만실에서 첫째가 태어났을 때 간호사님이 깜짝 놀라며 말했어요. 어머, 아빠를 꼭 닮았네요. 그리고 30분 후 둘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두 아이 모두 우현을 똑 닮았어요. 이마, 눈매, 심지어 코끝까지 빼닮았죠. 그 모습을 보면서 울컥했습니다. 이 아이들은 분명히 우현의 아이인데 대체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싶었어요. 첫째 이름은 현우, 둘째는 현민이라고 지었습니다. 밤새 아이들을 돌보면서 다짐했어요. 진실은 언젠가 밝혀질 거라고. 하지만 지금은 이 두 생명이 건강하게 자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이에요. 아이들이 5살이 되던 해 여름, 평생 잊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8월 말, 큰 태풍이 우리 섬을 강타한다는 기상예보가 나왔어요. 태풍경보가 발령되고 모든 주민들이 대피할 준비를 하고 있었죠. 현우와 현민이는 집에서 창밖을 내다보며 신기해했어요. 엄마, 바람이 정말 세다. 나무가 흔들흔들해. 아이들에게는 신기한 구경거리였지만 저는 걱정이 많았습니다. 혹시 응급환자가 생기면 어떡하나 싶어서요. 그런데 정말로 그날 밤 9시쯤 급한 전화가 걸려왔어요. 박영수 할아버지가 집에서 쓰러지셨다는 연락이었죠. 선생님, 할아버지가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지셨어요. 숨도 가쁘게 쉬시고 얼굴이 새파래졌어요. 어떡하죠? 할아버지 손자가 울먹이며 말하는 걸 들어보니 심근경색 의심 증상이었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1분 1초가 생명과 직결되죠. 지금 당장 가겠습니다. 할아버지 의식 있으시면 계속 말 걸어드리세요. 제가 대답했을 때 김미영 간호사님이 말렸어요. 선생님, 너무 위험해요. 지금 바람이 초속 40m예요. 나무도 쓰러지고 있고요. 하지만 환자가 위급한 상태였어요. 의사로서 갈 수밖에 없었죠. 현우와 현민이에게 엄마가 할아버지 살리러 다녀올게. 집에서 절대 나오지 말고 기다리고 있어라고 단단히 당부했습니다. 우비를 입고 의료 가방을 챙겨 나섰어요. 밖은 정말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치는 가운데 할아버지 댁으로 향했어요. 가로등도 나가고 나무가 쓰러지고 지붕기와가 날아다니는 무서운 상황이었죠. 한 발 한 발 조심스럽게 걸어갔어요. 할아버지 댁에 도착했을 때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할아버지는 의식을 잃은 상태였고 집 지붕이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응급처치를 하고 119에 연락했지만 배가 출항할 수 없다는 답변뿐이었어요. 결국 제가 할아버지를 업고 나와야 했습니다. 70kg가 넘는 할아버지를 업고 폭풍 속을 걸어 나올 때가 가장 힘들었어요. 할아버지 힘내세요. 금방 안전한 곳으로 갈 거예요. 중간에 넘어질 뻔하기도 했지만 포기할 수 없었죠. 생명이 걸린 일이었으니까요. 그때 마침 태풍 취재차 섬에 온 기자가 저희를 발견했어요.
제가 할아버지를 업고 나오는 모습, 그리고 집에서 뛰쳐나온 현우와 현민이가 저를 걱정하며 달려오는 모습까지 카메라에 담겼습니다. 엄마, 엄마 괜찮아? 아이들이 제게 달려와 안기는 순간도 찍혔어요. 다행히 할아버지는 무사히 구조됐어요. 다음 날 응급헬기로 본토병원에 후송되어 치료받으셨죠. 하지만 그 사진이 문제였어요. 기자가 SNS에 올린 사진이 순식간에 퍼진 거예요. 폭풍 속 의사 엄마와 쌍둥이 아들들 생명을 구한 섬의 천사, 이런 제목으로 뉴스에까지 나왔습니다. 처음엔 좋은 의미로 화제가 됐어요. 하지만 문제는 아이들의 얼굴이 너무 선명하게 나온 거였죠. 댓글들을 보니 점점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갔어요. 이 아이들 누구 닮은 것 같지 않나요? 어디서 본 얼굴 같은데. 혹시 정우현 의사 닮지 않았어요? 며칠 후에는 누군가 우현의 과거 사진과 제 아이들 사진을 나란히 올린 게시물까지 나타났어요. 혹시 이 아이들이 정우현 의사의? 그런 추측성 글들이 온라인에 돌기 시작했죠. 저는 그때부터 정말 불안해졌어요. 5년 동안 평화로웠던 일상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에서 우현도 분명 그 사진을 봤을 거예요. 5년 전 자신이 내쫓은 아내가 쌍둥이를 키우고 있었고 그 아이들이 자신과 너무도 닮아 있었으니까요. 처음엔 그냥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하려 했을 거예요. 하지만 사진을 자세히 볼수록 의심이 커졌을 겁니다. 우현은 밤잠을 이루지 못했을 거예요. 그 아이들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을 테니까요. 자신의 어린 시절 사진과 너무나 닮아 있었거든요. 설마 그럴 리가. 그러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의심이 계속 자라났을 거예요. 그때 우현은 과거를 되돌아봤을 거예요. DNA 검사 결과를 가져온 건 유세연의 형부 정태현이었죠. 형님, 이걸 보세요. 확실한 증거입니다라고 말하면서 서류를 건넸던 그 순간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이상한 점들이 많았어요. 왜 정태현이 그런 검사를 주선했을까? 왜 그렇게 적극적으로 저를 몰아붙였을까? 우현이 의심하기 시작하자 정태현은 당황했을 거예요. 그때는 정말 검사 결과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우현은 더 파고들었죠. 검사기관에 직접 문의해보니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어요. 그런 검사 기록 자체가 없었던 거예요. 아예 검사를 받은 적이 없다는 뜻이었죠. 그제야 우현은 깨달았을 거예요. 자신이 완전히 속았다는 걸. 유세연과 정태현이 왜 그런 짓을 했는지도 이해하기 시작했을 거고요. 유세연은 우현과의 결혼을 위해 저를 제거하려 했던 거였어요. 정태현은 병원 내 영향력을 이용해서 가짜 서류를 만들어낸 거였고요. 내가 서윤이를 그렇게 내쫓았구나. 우현이 얼마나 후회했을지 짐작이 가요. 한편 저는 현우 때문에 정말 걱정이 많아졌어요. 아이가 자주 열을 내고 감기에 쉽게 걸렸거든요. 처음엔 단순한 감기려니 했는데 점점 심해지더라고요. 작은 상처도 잘 낫지 않고 다른 아이들보다 쉽게 지쳤어요. 정밀 검사를 받아보니 면역 결핍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김미영 간호사님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현우 상태가 심각해 보여요. 이런 증상은 서울 큰 병원에서 제대로 치료받는 게 좋겠어요. 그날 밤 현우를 재우면서 정말 많이 고민했어요. 더 이상 이곳에서 버틸 수 없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현우의 생명이 걸린 일이었거든요. 현우의 치료를 위해서라도 서울로 가야 한다고 결심했어요. 하지만 서울로 간다는 건 우현과 마주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뜻이었죠. 현민이에게 서울에 가서 형 치료받게 해줄 거야 라고 말했을 때 아이가 큰 눈을 반짝이며 물었어요. 엄마, 그럼 아빠도 만날 수 있을까요?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아빠에 대한 진실을 말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어요. 현민아, 아빠는 우리를 잘못 알고 계셔서 지금은 못 만나. 하지만 언젠가는 만날 수 있을 거야. 그렇게 대답하면서도 정말 그럴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현우가 엄마 아빠가 우리를 싫어해요? 라고 물을 때는 정말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서울로 떠나는 배표를 예약하면서 생각했어요. 5년 만에 다시 우현과 마주칠 수도 있겠구나. 그때 어떤 말을 해야 할까? 아이들은 어떻게 받아들일까? 두렵기도 했지만 현우의 치료가 우선이었죠. 아이의 생명보다 중요한 건 없었으니까요.
서울로 올라온 날이 공교롭게도 우현의 병원장 취임식 날이었어요. 저는 그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현우의 치료를 위해 강남 메디컬 센터로 향했는데 병원 앞이 온통 축하 화환과 기자들로 가득했죠. 뭔가 큰 행사가 있나 보다 생각했어요. 택시에서 내리자마자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어요. 저 아이들. 혹시 그 사진에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현우와 현민이도 어리둥절해했어요. 엄마, 여기가 어디예요? 사람이 정말 많네요. 현우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물었어요. 형 치료받을 병원이야. 여기 의사 선생님들이 정말 유명하셔. 제가 대답했을 때 현민이는 신기한 듯 주변을 둘러보며 와, 병원이 정말 크다. 우리 섬 보건소보다 100배는 큰 것 같아요라고 감탄했습니다. 의료진이 우리를 안내했어요. 응급환자시죠? 아이가 많이 아픈가요? 이쪽으로 오세요. 그런데 병원 로비를 지나는데 갑자기 더 큰 웅성거림이 들렸어요. 저기 봐, 정말 그 아이들이야. 사진이랑 똑같네. 정말 닮았어. 사람들이 저희를 보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제 심장이 빨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어느 정도 예상하긴 했지만 막상 닥치니 정말 당황스러웠죠. 현우와 현민이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제게 더 바짝 붙었어요. 엄마, 사람들이 왜 우리를 쳐다봐요? 무서워요. 현우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괜찮아, 현우야. 엄마가 지켜줄게. 제가 아이들을 꼭 안아주려는 순간이었어요. 뒤에서 익숙하면서도 낯선 목소리가 들렸어요. 서윤아. 5년 만에 듣는 그 목소리에 온몸이 굳었어요. 등골이 서늘해지면서 심장이 쿵쾅거렸죠. 천천히 뒤돌아보니 턱시도를 입은 우현이 서 있었어요. 우현의 얼굴에는 충격과 당황, 그리고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정말 너였구나. 우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리고 그의 시선이 현우와 현민에게로 향했습니다. 아이들도 우현을 쳐다보며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특히 현우는 뭔가 알아보는 듯한 표정이었죠. 엄마. 현우가 제 옷을 잡아당겼어요. 현민이도 엄마, 저 아저씨가 왜 우리를 그렇게 쳐다봐요? 뭔가 이상해요라고 물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우현이 말을 잇지 못했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죠. 그 순간 병원 로비는 점점 더 시끄러워졌습니다. 취임식에 온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고 기자들도 카메라를 들이댔어요. 정우현 원장님, 혹시 저 아이들과 어떤 관계이십니까? 5년 전 실종된 부인이 맞습니까? DNA 검사는 받아보셨나요? 질문들이 쏟아졌죠. 우현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우리를 바라보며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아이들의 손을 꼭 잡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현우야, 현민아, 엄마가 말했던 아빠셔. 저분이 너희들 진짜 아빠야. 그 순간 현장이 완전히 술렁거리기 시작했어요. 뒤늦게 나타난 유세연이 우현의 팔을 붙잡으며 여보, 이게 무슨 일이에요? 저 여자가 누구예요? 라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우현은 유세연을 보지도 않았어요. 오직 저와 아이들만 바라보고 있었죠. 병원은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기자들이 몰려들고 직원들은 상황을 정리하려 했었죠. 저는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급히 응급실로 피했습니다. 현우의 치료가 가장 우선이었거든요. 우현도 멍한 표정으로 저희를 따라 들어왔어요. 서윤아, 정말 미안해. 나는 몰랐어. 우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런 말 들을 여유가 없었습니다. 현우가 갑자기 열이 오르며 쓰러졌거든요. 현우야. 제가 아이를 안았을 때 체온이 40도까지 올라가 있었어요. 의료진이 달려와 현우를 응급처치했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 백혈구 수치가 급격히 떨어져 있어요. 면역 결핍이 심각한 상태입니다. 담당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죠. 지금 당장 골수 이식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골수 이식? 제가 놀라며 물었어요. 네, 하지만 문제는 적합한 기증자를 찾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가족 중에서 적합성 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겠어요. 특히 부모나 형제자매가 가장 높은 일치율을 보이죠. 그 순간 우현이 앞으로 나서며 단호하게 말했어요. 제가 검사받겠습니다. 의사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죠. 하지만 당신이 아이의 생물학적 아버지라는 확실한 증거가. 우현이 말을 끊었어요. DNA 검사도 함께 받겠습니다. 지금 당장요. 저는 우현을 바라봤어요. 5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죠. 그때는 차갑고 무정했던 남자가 이제는 절박한 표정으로 아이를 걱정하고 있었어요. 정말 괜찮으세요? 확실하지도 않은데. 제가 물었을 때 우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윤아, 이 아이들이 정말 내 아이라면. 아니, 내 아이가 아니어도 상관없어. 지금은 현우가 살아나는 게 중요해. 우현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며 제 마음도 조금씩 누그러졌습니다.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현민이가 제게 와서 물었어요. 엄마, 형이 많이 아파요? 저 아저씨가 정말 우리 아빠예요? 아이의 순수한 눈망울을 보며 제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 저분이 너희 친아빠셔. 오랫동안 못 만났지만 이제 만났으니까 다행이야. 그럼 이제 저희도 다른 친구들처럼 아빠가 있는 거예요? 현민이가 천진하게 물었을 때 제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래, 이제 우리도 완전한 가족이 될 수 있을 거야. 우현이 그 대화를 듣고 더욱 자책하는 표정을 지었죠. 2시간 후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의사가 서류를 들고 와서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DNA 일치율 99.9%. 확실히 생물학적 아버지가 맞습니다. 그리고 골수 적합성 검사에서도 완벽하게 일치해요. 이식 성공률이 95% 이상일 것 같습니다. 그 순간 우현이 주저앉았어요. 정말 내 아이들이었구나. 우현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흐느꼈습니다. 5년 동안 내가 뭘 한 거야? 내 아이들을 버렸어. 내 아내를 내쫓았어. 저는 우현의 그런 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분노도 있었지만 지금은 현우의 치료가 더 중요했죠. 지금은 현우 치료에만 집중해요. 다른 얘기는 나중에 해도 돼요. 제가 말했을 때 우현이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히 해야지. 내가 이 아이들에게 해준 게 뭐가 있어? 이제라도 아빠 역할을 해야지. 그날부터 우현은 현우의 치료에 전념했습니다. 골수 이식 수술 준비를 위해 자신의 건강검진도 받고 현우가 수술 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의료진을 구성했어요. 수술 당일 우현이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에 현우에게 말했어요. 현우야, 아빠가 너한테 건강한 골수 줄 거야. 아프지 말고 씩씩하게 이겨내자. 현우가 작은 목소리로 고마워요. 아빠라고 말했을 때 우현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흘렀어요. 골수 이식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현우의 상태도 점차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우현의 건강한 골수가 현우의 몸에서 제대로 자리 잡고 있었거든요.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어요. 현우의 수술이 끝나고 회복실에서 지켜보는 동안 우현은 24시간 아이들 곁을 지켰어요. 병원장 취임도 다른 모든 일정도 미뤄두고 오직 현우 회복에만 집중했습니다. 처음엔 현우도 현민이도 어색해했죠. 5년 동안 아빠 없이 살았던 아이들에게 갑자기 나타난 아버지였으니까요. 며칠 후 현우가 의식을 완전히 되찾았을 때 우현이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현우야, 많이 아팠지? 이제 괜찮아. 아이는 우현을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아저씨는 누구예요? 왜 저를 걱정해주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 순간 우현의 표정이 무너졌어요. 자기 아들이 자신을 몰라보는 게 얼마나 아팠을까요? 저는 현우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설명했어요. 현우야, 저분이 너와 현민이 아빠셔. 오랫동안 못 만났지만 이제 만난 거야. 아빠가 현우 아픈 거 고쳐주셨어. 현우는 한참 우현을 바라보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정말 우리 아빠예요? 그럼 왜 이제야 왔어요? 목소리에 서운함이 묻어 있었죠. 5년 동안 아빠가 그리웠던 아이의 마음이 그대로 드러났어요. 우현이 아이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현우야, 아빠가 너희들을 못 알아봤어. 정말 미안해. 아빠가 바보였어.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우현을 보며 현우도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아빠, 왜 이제야 왔어요? 저희가 나쁜 짓 했나요? 엄마가 혼자서 저희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었는데요. 현우의 말에 우현이 더욱 울먹였어요. 아니야, 현우야. 너희들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모든 게 아빠 잘못이야. 아빠가 멍청했어. 그때 현민이가 병실로 뛰어들어왔어요. 형, 깨어났네. 이제 괜찮은 거야? 현민이는 우현을 보더니 아빠 맞죠? 엄마가 말해줬어요. 진짜 우리 아빠라고요라고 밝게 웃었습니다. 현민이는 현우와 달리 금세 우현에게 다가갔어요. 아빠, 저 이름은 현민이에요. 형은 현우고요. 저희 엄마는 한서윤이에요. 아빠 이름은 뭐예요? 천진한 질문에 우현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빠 이름은 정우현이야. 이제 너희들도 정현우, 정현민이 되는 거야. 우현이 현민이를 조심스럽게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현민아, 현우야. 아빠가 늦었지만 이제 너희들과 함께 있을 거야. 절대 떠나지 않을게. 그런데 현우는 여전히 마음을 열지 못하고 있었어요. 엄마, 아빠가 왜 우리를 버렸어요? 5년 동안 어디 있었어요? 다른 아이들은 아빠랑 놀이동산도 가고 축구도 하는데 우리는 왜 혼자였어요? 현우가 제게 물었을 때 저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아직 5살인 아이에게 어른들의 복잡한 사정을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현우야, 아빠도 우리를 찾고 싶었지만 찾을 수 없었어. 하지만 이제 만났으니까 앞으로는 계속 함께 있을 거야. 우현이 매일 병원에 와서 아이들과 시간을 보냈어요. 현우에게 동화책을 읽어주고 현민이와 함께 레고를 맞추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사다 주었죠.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어느 날 현우가 갑자기 열이 올라 고생할 때였어요. 우현이 밤새 아이 곁을 지키며 간병했습니다. 이마에 차가운 수건을 올려주고 물을 먹여주고 손을 잡고 있어 주었어요. 현우야, 괜찮아. 아빠가 여기 있어. 아프지 말고 씩씩하게 이겨내자. 그렇게 정성스럽게 돌봐주는 우현을 보며 현우의 마음도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어요. 아빠, 정말 우리 떠나지 않을 거예요? 현우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을 때 우현이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절대 떠나지 않아. 아빠가 약속할게. 태어나던 날 현우가 우현에게 처음으로 진심으로 말했어요. 아빠, 고마워요. 아픈 동안 돌봐줘서요. 밤에 무서웠는데 아빠가 옆에 있어서 괜찮았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우현의 손을 잡았죠. 이제 정말 우리 아빠인 거죠? 다른 친구들처럼 아빠라고 불러도 되는 거죠? 현우가 물었을 때 우현이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어요. 그럼 아빠야. 너희들의 진짜 아빠.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아빠야. 현우의 태연과 함께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준비했어요.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5년이라는 시간의 벽이 있었거든요. 우현은 진심으로 사죄하며 우리 가족을 되찾으려 노력했지만 저에게는 여전히 상처가 남아 있었어요. 서윤아, 나 정말 몰랐어. 유세연과 정태현이 모든 걸 조작한 거였어. 우현이 진실을 털어놓을 때마다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분노도 있었지만 이제 와서 과거를 탓해봤자 달라질 게 없었죠. 중요한 건 앞으로였어요. 유세연과 정태현은 결국 법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공문서 위조와 사기 혐의로 각각 2년과 3년형을 선고받았고 우현과 유세연의 결혼도 무효가 되었어요. 그 과정에서 모든 진실이 밝혀졌죠. 우현이 얼마나 억울했을지, 저도 얼마나 원통했을지 이제야 서로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현은 저희를 위해 조용한 동네에 작은 집을 마련해 주겠다고 했어요. 큰 집은 필요 없어요. 우리 가족이 함께 지낼 수 있는 따뜻한 집이면 충분해요. 제가 말했을 때 우현이 고개를 끄덕였죠. 서윤아, 내가 원하는 대로 하자. 나는 너희들이 행복하면 돼. 집을 구하러 다니는 동안 우현은 정말 달라졌어요. 아이들 학교도 미리 알아보고 놀이터가 있는 동네를 찾고 병원과도 가까운 곳으로 골랐죠. 현우 건강관리도 계속해야 하고 현민이가 뛰어놀 수 있는 공간도 있어야 해. 그렇게 세심하게 챙기는 모습이 예전과는 정말 달랐어요. 이사하던 날
저는 5년 동안 간직해온 서류를 우현에게 건넸어요. 현우와 현민이의 출생신고서였습니다. 지금까지 아버지란이 공백으로 되어 있던 서류였죠. 이제 아이들 이름을 제대로 써주세요. 제가 말했을 때 우현의 손이 떨렸어요. 정현우, 정현민. 우현이 또박또박 아이들의 이름을 적어 넣었습니다. 펜을 쥔 손이 계속 떨렸어요. 그 순간 우리는 정말 한 가족이 되었죠. 아이들도 신기해하며 우리 이름이 바뀐 거예요? 라고 물었어요. 응. 이제 너희들은 정현우, 정현민이야. 아빠 성을 따라서 말이야. 제가 대답했을 때 현민이가 정현민. 정현민. 좋은데요? 라고 기뻐했습니다. 현우도 정현우. 아빠랑 같은 성이네요 라고 웃었어요. 새집에서의 첫 저녁, 우리 가족은 함께 식탁에 앉았어요. 우현이 서툴게 아이들 밥을 차려주고 현우와 현민이가 아빠, 이거 맛있어요. 아빠가 해준 밥이 제일 맛있어요 라고 말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5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풍경이었어요. 그때는 이런 날이 올 거라고 꿈에도 생각 못했죠. 엄마, 이제 우리 진짜 가족이에요? 현민이가 제게 물었을 때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래, 이제 진짜 완전한 가족이야. 우현도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아빠가 매일 집에 와서 너희들이랑 놀아줄 거야. 그동안 못해준 것들 다 해줄게. 놀이동산도 가고 축구도 하고 자전거도 가르쳐 줄게. 아이들이 정말요? 약속이에요? 라고 신나게 물었어요. 밤늦게 아이들을 재우고 우현과 마주 앉았을 때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서윤아 고마워. 나를 용서해줘서.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줘서. 너 혼자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하니까 정말 미안해. 저는 그의 손을 잡으며 답했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해요. 진짜 가족으로 말이에요. 과거는 과거고 앞으로가 더 중요해요. 우현이 제 손을 꼭 잡으며 고마워, 서윤아. 이번엔 정말 좋은 남편, 좋은 아빠가 될게라고 약속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이 우리 가족을 비추고 있었어요. 길고 어려웠던 5년의 시간을 지나 우리는 마침내 함께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쉽지만은 않겠지만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우리 가족의 진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리고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마지막으로 1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